전 시간에는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의 각 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를 동의라 하는데 직공자로 써서 연지의 자리를 조상의 자리라 하고요. 월지의 자리를 부모의 형제의 자리, 일지의 자리를 배우자의 자리, 시지의 자리를 자식의 자리. 즉, 연지는 조상궁이고, 월지는 부모 형제고, 일지는 배우자고, 시지는 자식궁에 해당되는 각각의 자리에 배속이 되는데요. 육친의 동향을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육친궁을 살피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인데요. 조상의 동태를 보려면 연지를 보고, 부모 형제의 동태를 보려면 월지를 보고, 내 배우자에 대한 동태를 살피려면 일지, 자식의 동태를 살피려면 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각 자리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요. 연지는 초년 유년기로서 19세까지의 시기로 보시면 되고요. 월지는 40세까지의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결혼 전까지의 시기로 보셔도 되고요. 일지는 60세까지의 시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결혼 이후에는 일지 시기로 살피시면 되고요. 시지는 60세 이후 말년의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는 월지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는 점과 진술충미월은 별도로 통합해서 나중에 살펴본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묘월 인수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월의 정화는 정인격이고 묘월의 정화는 편인격입니다. 정편인을 합해서 인수격이라 하고요. 인묘월 인수격의 정화가 맞이하는 갑진년운은 정인갑목이 진토 상관을 하면서 오는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사길신으로 대표적으로 이 관살이 있어야 관인 상생된 구조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정인이 됐든 편이 됐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인수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인수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명이에요. 그러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살고 있다면 가장 무난하게 사는 명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분야가 학자거나 연구 개발 또는 창작에 관련된 분야, 그리고 문서 취급에 관련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성과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고 살고 있다 하면 갑진년 운도 불리하지 않게 적용되는 운이에요. 인이든 묘든 진을 만나면 방합 목국을 이뤄 정화일간에서는 인수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인수는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인생신해서 일간이 혜택을 받는 운이기 때문에 학생이고 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특학한 출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명이라 그러면 학업운도 유리하고요. 문서나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운으로 발현되는 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수격인데도 실물 경제에 활동하는 명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업에 종사하는 명일 수도 있거든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도 됐는데, 갑진년 정인과 상관의 운을 맞이하는 운에는 재물운에서는 조금은 불리한 운이에요. 사업을 하는 명은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그러한 쪽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재적인 활동보다는 문서 관련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운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지 지장간 내에서 투간된 세운의 운은 간목 정인의 출처 근원도 인월이든 묘월이든 월지에서 동인된 운이기 때문에 운에서 그냥 단순히 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감이 큰 운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운이에요. 인수라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학업 문서라고 했어요. 수험생이면 합격할 공산이 크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명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할 공산이 큰 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관살이 있어서 관인 상생된 명이라 하면 더욱더 학업운이나 문서 취득,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운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인수격인 정화의 일간은 올해 갑진년 운에는 학업과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운입니다. 다음 4, 5월 걸록격, 월겁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월에 정화는 겁재를 하는데 겁재격이라 안 하고 월겁격이라 하고요. 5월에 정화는 비견인데 비견격이라 하지 않고 걸럭격이라 합니다.
비겁이 월지에 있는 명은 제1선의 관살이 있어야 유리한 구조가 되고요. 월지가 이렇게 비겁으로 된 명은 타고난 것이, 비겁이라는 것은 형제,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 성분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타고난 사회적인 환경은 동료든 형제든 친구 등과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명의로서 4, 5월 비겁이 운에서 진토 상관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사화가 진토를 만나는 경우 비겁이 상관생하는 구조로 일간은 비겁과 협업 동업하면 긍정적으로 일단은 발현되는 운이고요. 우화가 진토를 맞이하는 운은 비겁과 상관생하는 그런 운이지만 이때는 격각의 운으로 작용돼서 사화 진토가 비겁 상관생하는 것보다 협업 동업하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사주 구조가 재성이 있는 경우 비겁 상관생에서 생재하면 결과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갑진년 운인데, 재성이라는 성분이 없고 비겁 상관생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운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러한 준비의 과정에서 협업, 동업이 긍정적이란 뜻이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긍정적인 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구별해서 살피는 것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신유월 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월의 정화는 정제격이고 6월의 정화는 편제격입니다. 정편제를 합쳐서 제격이라 하고요. 제격은 재생관된 구조가 유리한 구조로서 정관이 있는 것이 유리하고요. 편관 7살이 있는 경우는 파격이 돼서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격은 인수를 볼 경우 제격 패인대에서 성격을 이룬 명이라 유리한 구조이고요. 신월의 정화가 맞이하는 갑진년 지지는 진토 상관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그럼 신월의 정화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면, 보통 제격이라 하면 인습격과는 달리 현실적인 명입니다. 현실적이란 뜻은 경제관념이 있는 명이란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실물경제, 즉 장사 사업이든 그러한 쪽에 종사하는 명이 대체로 많은 것이 제격에 해당되는 명인데요. 인월의 정화 때는 인수격인데, 인수격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죠.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이고 무용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는 명이라 하면, 제격인 정화는 유형의 재물, 즉 실물 경제에 종사할 경우가 많은 것이 제격에 해당되는 명입니다. 다만 정제냐 편제에 따라서 장사나 사업으로 가는 명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직장의 명으로 가는 명이 있는데, 신월의 정화 같은 경우는 정제격입니다. 이 정제라는 것은 월급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뜰살뜰 안정성을 추구하는 재물로서 정제격인 경우에는 직장을 다닐 공산이 일단 큰 명이고요. 이 신금의 지장간에는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정관인데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직장운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 신금 정제격에 해당되는 명입니다. 신월의 정화가 직장을 다니는 명이라 치면 갑진년 운을 맞이할 때 상관생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운을 맞이하는 것인데요. 상관생제해서 또 합해서 수라는 관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수는 사업장의 간판을 또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설립할 수도 있는 운이에요. 또 직장을 다니는 명이라 하면 수 관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승진이나 취업운도 유리한 운입니다. 그리고 재물운도 유리한 운이고요. 다음 6월의 정화 이 편제격은 귀인이고 장생의 편제입니다. 이 편제격이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유동제를 활용하는 그러한 명일 가능성이 큰데요. 정화일간에서 유금은 장생에 해당되고 귀인에 해당되는 재성입니다. 타고난 제복이 있는 명이 6월의 정화일간인데요. 이 정화일간이 운에서 진토 상관을 맞이하는데, 유금은 진토를 만나며 합금해서 재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육합의 운동을 하려 하는 합의 운동이지만, 육합이라는 것은 그 묶임의 작용이 더 발현되는 것이 육합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명이라 하면 정화일간의 입장에서는 상관생제하고 싶은 운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게 진유합 육합을 해서 재성도 묶이고 상관도 묶이는
상관생지하는 기능이 묶이는 운으로 작용돼서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이런 운에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투자금이 묶여서 불리하게 발현되고 만약에 투자를 했어도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는 일, 진로들이 묶이는 바람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6월의 정화 편제격인데요. 6월의 정화 이 편제격은 갑진년에는 오히려 사업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실물 투자보다는 특허 출원이든 그러한 쪽에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갖는 운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운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이성운이 긍정적이라 한 것은 신월의 정화도 마찬가지고 6월의 정화도 똑같이 남녀 모두 이성운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신월의 정화는 상관생재한다는 뜻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죄를 생하는 입장이고 또한 합해서 수오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수는 관성인데 관성은 자식을 의미해요. 내가 열심히 여자와 연애를 해서 자식을 또 만들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월의 정화일간, 남자의 명의라 그러면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유금이 일지에 있는 정유 일주라 그러면 남녀 모두 이성운이 더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강하게 작용하는 운이에요. 일지의 육합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일지의 육합은 부부합이라 해서 이성운이 더 촉발되는 운이에요. 일지는 나의 배우자 자리로서 이렇게 일지 자리로 육합이든 반합이든 합으로 들어오는 운은 이성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결혼을 또 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따라서 신유월 정화일간 적격은 남녀 모두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다음 해자월 관살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해월의 정화는 정관격이고 좌월의 정화는 편관격입니다. 합해서 관살격이라 하는데요. 관살격은 사주 구조에 인수를 보는 것이 관인 상생해서 유리한 구조이고요. 정관격인 경우에는 재생관해서 재성을 보는 것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관살격은 대체로 정관이든 편관이든 이 관살격인 명은 직장을 다니는 명이에요. 일단 직장을 다니는 것이 삶이 무난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명인데요. 특히 해월의 정화, 이 정관격인 경우 더더욱 직장을 다녀야만 무난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횟수라는 것은 귀인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직장을 다녀야만이 귀인의 직장으로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해월의 정화 정관격이 운에서 갑진년 지지는 진토 상관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해수 정관이 진토 상관을 맞이하면 이렇게 진의 원진 귀문에 걸리고 또한 상관 경관하는 그러한 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해월의 정화일간은 직장운이나 승진운, 취업운이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상관 경관은 대표적으로 이 구술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거기에 원진 귀문에 걸리는 운을 맞이하니 불리한 운의 체감이 좀 더 강하게 작용되는 운이 해월의 정화일간입니다. 남자의 명이라 그러면 자식으로 인한 그리고 여자의 명은 남편으로 인한 불리한 운을 맞이할 수 있는 운이 또한 해월의 정화일간이고요. 다음 좌월의 정화가 맞이하는 갑진년 치지의 운은 자수편관은 진토상관을 만나면 반합해서 수오행을 만들어 관살을 만들어내는 운입니다. 그리고 포테로는 절세합을 하는 운이고요. 또한 상관합사라는 운을 맞이하는 운입니다. 4월의 정화 같은 경우 편관격인 경우 정관이라는 직장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직장을 의미하고 이 편관이라는 직장은 특수적이고 특별한 직종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좌월의 정화가 직장을 다니는 명이라 하면 상관으로 편관 7사를 합사를 해서 수라는 관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장을 설립할 수도 있는 운이에요. 직장을 다닌다 하면 승진이나 취업운도 유리한 운이에요. 그 어려운 직장에서 그 어려운 일을 상관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승진운도 유리할 수도 있고 또한 취준생이라면 취업운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좌월의 정화일간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발현된다 했는데요. 좌월의 정화 같은 경우 상관하고 편관하고 합의하는 그런 운으로 합해서 수관성을 만들어내는 운인데요. 운에서
식관합을 하든 상관합살을 하든 식상과 관성이 만나는 그렇게 합하는 운에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식상이라는 것은 자식의 성분이고 관성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상관합살을 하든 식관합을 하는 그러한 운에는 결혼운,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강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월의 정화일간 같은 경우 여명에는 이성운도 긍정적으로 유일하게 따른다는 운이고요. 다음 진술충미 형충파가 되는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천간에 해당 오행이 임묘입고되고 실전은 있고 암시는 개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화일간이 지지의 진술충미를 놓은 구조는 운에서 진술충미 형충파로 인한 드러난 천간에 해당 오행은 임묘입고되는 운으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예를 들어 정축일주라 하면 운에서 진축파하는 경우 축은 금고로서 만약 천간에 경신금 재성이 드러나 있으면 이 경신금 재성이 축토에 임묘되어서 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운도 되고 남자의 명의라 하면 아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고요. 또한 재성은 부친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친의 건강 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운입니다. 진토가 있는 명의라 하면 운에서 진징형이 되면 진은 수구로서 천간에 이렇게 드러난 임계수라 하면 진토에 임묘입고돼서 관살이란 직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명이라 하면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남명이라 하면 자신의 문제가 생기는 운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미토가 있는 경우 운에서 진미파일 경우 미는 목고로서 목은 인수에 해당되는 성분인데 미토에 임묘입고되면 육친으로 어머이기 때문에 모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업 문서운이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술토가 있는 경우 진술충하면 비겁이 임묘입고돼서 비겁이란 형제친구 동료를 의미하는 성분으로서 형제친구 동료들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일간이 임묘되는 현상은 없는데 일간이 임묘되는 현상은 운의 정체기를 맞이한다는 의미고 일간 입장에서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신개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정축일주라 하면 천간에 드러난 경신금이 없다 치면 운에서 진축파하면 금고가 열려 암신은 개고가 돼서 그래서 암신이라는 것은 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암신이 개고되면 정화일간의 입장에서 금은 재성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횡재수로 큰 재물을 생각지도 않게 득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진술충미가 지지에 있는 명조는 운에서 형충파가 되면 천간의 동태는 드러난 천간 오행은 임묘입고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지지는 정화일간의 입장에서 진술충미는 식상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지지 어디에 있든 식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으로서 식상의 형충파이기 때문에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고요. 또한 식상은 건강에 해당되는 성분으로서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 진술충미가 있는 정화일간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리고 갑진년 운은 백호살로서 이렇게 형충파가 되면 교통사고, 비명행사, 사건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운이에요. 지금까지 정화일간 천간의 동태, 지지의 동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무토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